새벽 1시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보던 수연의 화면에 알림이 떴다. 3년 전 헤어진 전 남자친구 민호의 이름이었다. 보고 싶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손가락이 떨렸다. 답장을 해야 할까? 무시해야 할까? 아니면 차단해야 할까?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은가요? 헤어진 연인에게 다시 연락이 왔을 때, 또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지만 계속 옛사람과 비교하게 될 때, 우리는 늘 같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돌아갈까? 아니면 나아갈까? 오늘 이 영상에서는 재회와 새로운 시작, 두 선택지를 심리학적 관점과 실제 사례를 통해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떤 선택을 해야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일부 재회의 유혹, 익숙함이라는 달콤한 덜. 수연은 민호의 메시지를 받고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와 함께했던 3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첫 데이트 때 비가 와서 함께 우산 없이 뛰던 날, 그가 처음으로 사랑해라고 말했던 한강 벤치, 새벽 3시까지 전화 통화하며 웃던 밤들. 재회의 가장 큰 유혹은 바로 이 익숙함입니다. 캔자스 주립대학교의 연구팀이 재회 커플 500쌍을 추적 조사한 결과 재회를 선택한 사람들의 78%가 익숙함 때문에 편안했다고 답했습니다. 재회에는 분명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서로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안정감입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자신의 가족 이야기, 과거의 상처, 이상한 습관들을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호는 수연이 아침에 꼭 커피 2잔을 마셔야 한다는 것도, 비 오는 날이면 기분이 처진다는 것도, 매운 음식을 못 먹으면서도 자꾸 도전한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둘째, 미련의 해소입니다. 만약 그때 내가 더 잘했더라면? 만약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이런 만약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 재회는 그 미완성의 이야기를 완성시킬 기회처럼 보입니다. 연애심리학자 김민지 박사는 사람은 완결되지 않은 이야기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며 재회는 그 미완의 서사를 완성하고 싶은 심리적 욕구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합니다. 셋째, 성숙한 관계로의 재탄생 가능성입니다. 실제로 재회에 성공한 11%의 커플들을 인터뷰한 결과 대부분이 이별 후 각자의 시간을 통해 성장했고 그 성장이 관계를 바꿨다고 답했습니다. 32살의 정우와 30살의 혜진이 그랬습니다. 27살에 헤어진 그들은 2년 후 우연히 다시 만났고 그 사이 정우는 감정 조절을 배웠고 혜진은 자신의 불안을 다루는 법을 익혔습니다. 지금 그들은 결혼 5년차 행복한 부부입니다. 하지만 수연이 카톡 대화창을 스크롤하며 과거 대화를 읽던 중 문득 멈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또 이러는 거야? 넌 절대 안 변해! 3년 전 마지막으로 싸웠던 날의 대화였습니다. 여기서 재회의 가장 큰 위험이 드러납니다. 같은 이유로 다시 깨질 가능성입니다. 앞서 언급한 캔자스 주립대 연구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회한 커플 중 56%가 6개월 이내에 다시 헤어졌고 33%가 1년 이내에 재이별했습니다. 합치면 89%입니다. 재회 커플 10쌍 중 9쌍은 결국 다시 헤어진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심리학자들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민호는 여전히 자기중심적이었고 수연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3년이 흘렀지만 그들을 헤어지게 만든 그 갈등의 씨앗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재회의 두 번째 위험은 추억 미화의 착각입니다. 우리 뇌는 고통스러운 기억을 흐리게 만들고 좋았던 순간만 또렷하게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연은 민호와 함께 웃던 순간들은 생생히 기억했지만 그가 약속 시간에 2시간씩 늦던 일, 자신의 말을 듣는 척만 하던 모습, 화가 나면 사흘씩 연락을 끊던 패턴은 희미하게 잊혀져 있었습니다. 세 번째 위험은 외로움의 선택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재회를 시도하는 사람의 67%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힘들어서 또는 혼자 있기 외로워서라고 답했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익숙함에 기대는 것입니다. 심리학 용어로 안전기지에 대한 회귀라고 부릅니다. 2부 새로운 시작 설렘과 두려움 사이에서 수연은 민호의 메시지를 며칠째 읽고만 있었습니다.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말 친구의 소개로 지훈이라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연씨. 반갑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민호와 달랐습니다. 더 차분했고 더 정중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낯선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민호처럼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를 알지 못했고 자신만의 농담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설렜습니다.
새로운 사랑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이 설렘의 부활입니다. 서울대 심리학과 연구팀은 새로운 연애 초기의 도파민 수치가 기존 관계보다 평균 37%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사람과의 첫 대화, 첫 데이트, 첫 손잡기, 이 모든 첫들은 우리에게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증거를 줍니다. 두 번째 장점은 새로운 자신의 발견입니다. 민호와 함께 있을 때 수연은 늘 배려심 많고 참을성 있는 여자친구여야 했습니다. 그가 늦어도 화내지 않았고 그의 무신경함에도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첫 만남부터 정확히 10분 일찍 도착해 기다렸고 수연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경청했습니다. 그러자 수연도 자신이 이렇게 당당하게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연애 상담가 이수진 씨는 새로운 연애는 새로운 자아를 만나는 여행이라고 말합니다. 이전 관계에서 보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새로운 사람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성장입니다. 세 번째 장점은 진짜 사랑을 구별하는 눈입니다. 한 번의 이별을 겪은 사람은 더 이상 사랑을 맹목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민호와의 관계에서 수연은 사랑하면 모든 게 용서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사랑도 존중이 필요하고 배려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하지만 새로운 시작에도 그림자는 있습니다. 수연은 지훈과 두 번째 데이트를 하던 중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호였으면 이 농담에 바로 웃었을 텐데. 지훈이 커피를 주문하는 모습을 보며 민호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다 알았는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새 사랑의 첫 번째 함정, 비교의 늪입니다. 이화여대 상담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이별 후 1년 이내에 새로운 연애를 시작한 사람의 73%가 무의식적으로 전 연인과 비교한다고 답했습니다. 비교는 새로운 관계의 독입니다. 지우는 민호가 아닙니다. 그는 다른 장점을 가진 다른 사람입니다. 하지만 비교의 프레임에 갇히면 그 다름이 부족함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함정은 사랑의 두려움입니다. 수연은 지훈과 세 번째 데이트를 하면서 자신이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지훈이 손을 잡으려 할 때 본능적으로 피했고 깊은 이야기를 나누려 할 때 화제를 돌렸습니다. 왜일까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또 사랑하면 또 상처받을까봐, 또 믿으면 또 배신당할까봐, 또 주면 또 버림받을까봐. 심리학에서는 이를 애착 손상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은 다시 가까워지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거부합니다. 세 번째 함정은 초기 환상의 덫입니다. 새로운 연애 초기 3개월은 뇌과학적으로 환상의 시기입니다. 도파민과 세로토닌 수치가 높아져서 상대방을 실제보다 더 좋게 보게 됩니다. 문제는 이 환상이 깨지는 순간입니다. 보통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이 사람도 결국 다를 게 없네라는 실망이 찾아옵니다. 연애 칼럼니스트 박소영 씨는 경고합니다. 새로운 사랑에 뛰어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정말 준비가 됐나? 아니면 그냥 외로움을 피하려는 건 아닐까? 3부 두 선택, 두 가지 결말. 그렇다면 실제로 재회를 선택한 사람과 새로운 시작을 선택한 사람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두 명의 실제 사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례 A, 재회를 선택한 지민 31세. 지민은 4년 전 헤어진 남자친구 태연에게 다시 연락을 받았습니다. 많이 변했어. 이번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 지민은 고민 끝에 재회를 선택했습니다. 처음 3개월은 좋았습니다. 태연은 정말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연락도 자주 했고 데이트 약속도 잘 지켰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옛날 모습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약속에 늦고 화나면 연락을 끊고 지민의 말을 듣는 척만 했습니다. 지민은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특히 근본적인 성격은 더욱 그렇다는 것을. 결국 지민과 태연은 재회 8개월 만에 다시 헤어졌습니다. 지민은 말합니다. 인연을 낭비한 기분이에요. 4년 전에 끝났어야 했는데 미련 때문에 다시 돌아갔다가 또 상처만 받았어요. 이번엔 정말 끝이라는 걸 알기 위해 다시 시작한 건지도 몰라요. 사례 B, 새로운 시작을 선택한 현주 29세. 현주도 전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주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친구의 소개로 만난 우진 32세와 조심스럽게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우진과 있을 때도 자꾸 전 남자친구가 생각났고 비교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현주는 의식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야. 비교하지 말자. 6개월이 지났을 때 현주는 깨달았습니다.
우지는 전 남자친구가 절대 해주지 않았던 것들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요. 현주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힘들 때 옆에 있어주고 작은 기념일도 챙겨주는 것들을. 1년이 지난 지금 현주와 우지는 동거를 시작했고 내년에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주는 말합니다. 처음엔 낯설었어요. 하지만 그 낯설음이 새로운 가능성이었어요. 만약 전 남자친구에게 돌아갔다면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거예요. 두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선택 자체보다 왜 그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민은 미련과 익숙함 때문에 재회를 선택했고 현주는 성장과 새로운 가능성을 위해 새 시작을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수연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수연은 결국 민호에게 이렇게 답장했습니다. 미안해. 우리가 왜 헤어졌는지 생각해봤어. 그 이유가 해결된 것 같지 않아. 서로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지훈과의 네 번째 데이트에서 수연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 아직 완전히 과거를 정리하지 못한 것 같아. 천천히 갈 수 있을까? 지훈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천천히 갈게요.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재회든 새 시작이든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질문은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합니다. 재회를 고민한다면 헤어진 이유가 근본적으로 해결됐나요? 그 사람이 정말 변했나요? 아니면 내가 변했나요? 돌아가는 이유가 사랑인가요? 외로움인가요? 똑같은 일이 반복돼도 괜찮나요? 새 시작을 고민한다면 과거를 정말 정리했나요? 비교하지 않을 자신이 있나요? 다시 상처받을 두려움을 극복했나요? 새로운 사람에게 공평한 기회를 줄 수 있나요? 심리학자 칼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의 인생을 이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른다. 무의식적으로 외로움을 피하려고 익숙함에 기대려고 하는 선택은 결국 후회로 끝납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진심으로 성장을 위해 내리는 선택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후회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문장을 기억하세요. 그 사람을 떠올릴 때 그립다보다 평온하다가 먼저라면 당신은 이미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준비가 된 겁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